그래서 이제 상해에 왔는데 상해에 와서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문지기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분이 지금 내가 특별한 어떤 그 관직이나 벼슬을 주지 않아서 서운하셔서 나한테 일종의 시위하시는구나. 문지기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아니다, 진짜다. 그냥 창문 닦고 마당 쓸고 딱 그 일하는 게 내 소원인데 그거 좀 시켜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딱 명함을 만들어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경찰총장, 국정원장 정도를 준 거죠. 그래서 경무국장 하시면서 아까 그 얼굴 보셨잖아요. 정말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밀정이 있으면 과감하게 가서 처단하시고 완벽한 이제 경무국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죠. 어차피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의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임시정부가 잘 되려고 했는지 바로 그분이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이봉창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일본에서 왔는데 일왕을 내가 격살하려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도 못하고 좀 약간 이상한 거지. 그래서 술을 먹여본 거예요. 속이는 말을 하니까.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봉창이 그러더래요. 당신들 임시정부 왜 일본 천황 못 죽입니까? 이렇게 묻더래. 이 얘기를 듣고 저 보통 사람 아닌데? 그래서 따로 불러다가 독대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김구 선생이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받고 여기는 이봉창을 만나서 돈과 함께 폭탄을 주는데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한 젊은이가 이제 떠나가는구나라는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의사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떠나가는 건데요. 뭐 그러면서 얼굴 피세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작별을 하는데 저는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정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내며 떠나간다. 그리고 나서 이봉창이 그 유명한 도쿄 사쿠라담에서 일왕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문제는 이제 터졌는데 이제 위력이 없죠. 그래서 일왕한테 어떤 그 치명상을 입히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분이죠. 맞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죠. 역시 선생님 출신이셨고 김구 선생님하고 원래 알았어요. 김구 선생이 처음 봤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노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았대요. 본인 1년간을 티를 안 내. 저 같으면 싹 막 이렇게 술자리 밥자리에서 선생님 제가 여기 언제 하세요? 왜 왔는데 동네감담 나같으면 선생님만 알아야 돼요. 그럴 것 같은데 티를 낼 것 같죠. 김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냥 노동만 한 거예요. 그런데 생활노동의 야채장수인 줄 알았던 그 윤봉길 그 젊은이가 이봉창 의거에 왜 찾아온 거죠.
그때 마침 공고가 붙어요. 참석하는 자는 물병 하나, 도시락 하나, 일장기 하나를 지참하고 매표소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붙은 거예요. 이걸 두 분이 보자마자 폭탄 제조를 주문합니다. 시간은 단 3일. 물병 안에, 도시락 안에 폭탄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윤봉길 의사는 야채 장수로 가정을 해서 끊임없이 이제 홍콩공원의 지형지물을 살피고, 그때 이제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동포에게 드림, 이런 이제 유서를 남기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떠나는 날이니까 양복 한 벌 딱 해 입으시고, 그리고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십니다. 정말 유명한 명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시계를 바꿔 차시고, 좀 더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또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님이 나지막히 되뇌었다는 거예요. 동지, 우리 지하에서 만납시다.